우리가 지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거대한 거북선과 불타는 왜군의 함대일 겁니다. 차가운 갑옷을 입고 장검을 손에 쥔 채 불굴의 의지로 바다를 지휘하는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그려지죠. 하지만 만약 이순신 장군이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고 단 한 척의 배도 움직이지 않은 채 오직 말과 글만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전쟁을 치렀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의 숨겨진 면모, 바로 치열했던 죄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전쟁 영웅을 넘어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시대를 꿰뚫는 정치적 천재성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차가운 북풍이 폐허가 된 진영을 스쳐 지나가던 그때 조선의 바다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던 영웅 이순신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이라는 치욕적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조정 내부의 시기와 모함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눴고 결국 그를 전쟁터에서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없는 바다에서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은 칠천량 앞바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척에 달했던 함대는 산산조각 나 흩어졌고 수많은 병사들의 비명이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죠. 이 끔찍한 소식은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수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고독한 길 위에서 그는 무력감과 통한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위는 회복되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텅 비어버린 수군 진영에는 고작 12척, 기록에 따라서는 13척의 낡고 부서진 배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조정의 대신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수군은 끝났으니 남은 병사들을 육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수군 폐지론이 거세게 고개를 들었거든요. 모두가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은 조정에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넘어선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수군을 포기하려던 조정 대신들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꾸짖는 날카로운 일침이었고 모든 희망을 잃고 공포에 떨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겐 아직 이순신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동시에 파죽지세로 밀려오던 왜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가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명량해전의 승리 이후 조선 수군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명나라와의 연합작전이었죠. 당시 명나라 수군을 이끌고 온 제독 진리는 매우 오만하고 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선 수군을 얕잡아보고 이순신의 공을 가로채려 하는 등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두 함대의 첫 대면 장면은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진리는 노골적으로 이순신을 무시했고 명나라 병사들은 보급 문제를 일으키며 조선 백성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죠. 여기서 이순신의 진정한 외교적 수완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진린의 오만함에 분노로 맞서는 대신 지극한 존중과 인내심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진린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귀한 선물을 안기며 그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잡은 왜군의 수급 일부를 진린에게 넘겨주며 그의 공으로 돌리는 대범함까지 보여주었죠. 이런 이순신의 지혜로운 처신에 얼음장 같던 진린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순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두 함대는 마침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노량해전.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는 대승을 거뒀지만 우리는 그 승리의 대가로 가장 위대한 영웅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비장한 유언을 남긴 채 이순신은 전투의 한복판에서 장렬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전후 처리 과정에 복잡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죠. 이순신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조선 조정과 명나라는 전쟁에 공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과 조선의 대신들이 마주 앉은 회의장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조선은 외교적으로 더욱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이 불러올 이러한 혼란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전투의 승패를 넘어 전쟁 이후의 국제관계까지 내다보는 그의 통찰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한 전술을 넘어 정치와 외교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지혜는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위대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